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 전당대회 직행하나? 뭐 이런 주제로 잠시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 전문가들도 의견이 상당히 나뉩니다. 이른바 시기상조론, 조기 등판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 일들도 있고 또 하는 가운데 있고 더불어서 지금 5말 6초 5월 말이나 6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됐다가 이 부분도 뭐 7말 8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당대회를 부득이 어떻게 보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나오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금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상황 우리 김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 그 시간이 제가 음. 11시 또 방송이 있어서 그래요. 짧게 네. 코멘트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상황들을 보면. 당 내에서 지금 우리가 108석으로 정말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결하지 못하면요. 이조차도 단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보수 괴멸 수준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내가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위한 판을 계속해서 깔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가 아니다. 경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총선의 패배를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돌리지 마라. 모든 플레이어들의 책임이다. 근데 지금요 보면은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 책임을 맞아요. 돌려요. 그런 흐름이 있죠. 예. 자,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요 핑계가 됩니다. 나한테 돌려야 이유가 되고 원인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조차도요 내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고 지금 플레이어로 뛰셨던 분들이 이 모든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 아니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당을 갈라쳐서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한 분도 갈라쳐져서 안 돼요. 이 108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갈라쳐지면요 이제 우리가 불안한 형국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빠져나가는 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뭉치셔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당대표는요 명예의 자리 노려서 안 됩니다. 내가 당대표 돼야지 내가 누구 당대표 시켜서 내가 여기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딴 생각으로 정치 지금 하면요 여기 국민의힘 무너집니다. 지금 당대표로 나서야 되는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108석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최상병 특검부터 온갖 정쟁에 휘말려 있는데 이 난국 진짜로 내가 돌파해낼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난국 정말 돌파해서 민주당과 싸울 자신 있고 민주당과 협치도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는 분들이 나서셔야 지금은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거고요. 보수의 희망이 작은 희망이라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 없는 분들이요 애초에 당대표 노리지도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당대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뭉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밀고자 하는 이 당대표가 그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먼저 보십시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보수 개멸이 오고 보수 개멸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개멸이 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부터 저 무리들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무리들요. 대장동 변호사만 지금 5명, 6명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온갖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 방어하면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에 지금 입법부 이미 지금 독재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균형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의 권한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니네 행사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거 180석으로 줄일 거야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내가 중립 의무 다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입법부 무너뜨리고 지금 행정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법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을 지탱시켜오는 상권 분립이라는 이 제도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흔들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고 이재명의 국회를 만들고 있고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재명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당대회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아니요, 누가 돼야 된다는 정답 없습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 진짜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당대표 제대로 잘못 뽑으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국민의힘 미래 없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 대변인 또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서울대병원 일주일간 호캉스 가나? 야, 지금 보니까 치료 목적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라 간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디 아픈지 뭐 이런 거 좀 들어본 정보가 있으신지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제를 보면서 참 이거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근데 일단은 여기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디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건 없고, 그리고 이것은 뭐 밝히지 않겠다. 단 뭐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쉬겠다. 2주 정도를 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사람 쉴 수도 있죠. 피곤하고 아프면은 병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연예인 같은 공인이 아니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것도 한 당의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긴 시간을 통상 병가를 낸다거나 병원에 입원하면은 최소한 그 정도의 사정은 왜 그렇다라는 걸 알리는 게 통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유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나 14일에서 15일 정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올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디가 아픈데, 뭐가 말 못할 병인데, 네. 그리고 얼마나 아픈데라고 하니까 지금 뭐 그것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뭐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추정 정도뿐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왜 많은 병원 중에서 서울대 병원이냐. 그때 당시에 피습당했을 때도 그렇죠. 굳이, 부산대병원 그렇죠. 놔두고 굳이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네. 헬기까지 헬기 타고. 편법으로 끌고 와서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시켰던 그렇죠. 건이거든요. 그때 피습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병원이 있는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왜 헬기를 타고 이송을 했느냐. 거기 이송할 시간까지 응급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에,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누군가가 정말로 지인이 있어서 이런 상처나 부상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통상적으로 의사 브리핑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죠? 네, 여기 얼마나 위중하다,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의사가 바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또 다시 서울대병원이냐. 서울대병원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하지 않거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서울대병원인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에 당선된 곳은 인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도 인천이면은 이상하죠. 네. 인천대병원이나 인하대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방 의료, 지방 병원들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방 의료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방 병원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재명 당대표는 서울대 병원만 고집하더라 하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거 아니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인천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 저희들도 지역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지역 병원을 놔두고 다른 곳의 병원에 어떻게 입원하겠습니까? 그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차 개념이 없어요.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휴가를 냈다라고 해서 결재권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근데 이거 누가 셀프 휴가한 것 같네. 셀프 휴가인 거죠. 예. 이건 국민들께서 허가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쉬는 것인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실제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그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정에 가느라고 못했고 또 단식한다라고 하면서 못했고 실제로 여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전 지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하위 10%의 의정 평가를 받은 사람, 20%의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공천의 감산점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 기준에 부합시키면요. 민주당의 하위 2% 안에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공천 대상자가 컷오프죠. 컷오프. 예, 컷오프해야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셀프 공천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셀프 당대표 연임이죠. 네, 당대표 연임까지 좀 셀프로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제 셀프 휴가, 셀프 휴식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 자체가 독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보적인 일당 체제를 완전히 구축해 가고 있다. 구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지역구가 인천이니까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합당할 것 같고 또 한 번 다른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에 이른바 셀프 단식 뭐 아무튼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쓰러졌네 뭐 하시면서 처음에 응급 구급차를 불러서 간 곳은 여의도에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이었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바로 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뭐 신촌 세브란스도 아니고 저 멀리 중랑구인가 어디 있는 녹색병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것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곳이었죠.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의사 선생님들의 상당히 어떤 정치적 성향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물론 뭐 의사 선생님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취향을 얘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굉장히 몇 주 정도 지금 입원을 했었는데 내과적인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단식행위라든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실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의사들의 그렇죠. 브리핑을 유도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해요. 병원 갈 때마다 브리핑을 칩니다. 이렇게. 네. 블러핑을 치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보여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뭐 자작극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복하셔서 그렇죠. 그건 인간의 네. 기본적인 어떤 네. 생존에 대한 욕구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또 기자회견이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통령이 민주당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 역시도 대통령에게 계속 회담을 하자고 8차례나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8차례 회담 요청하면서 8번 모두가 민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회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럼 이 과정은 모두가 결국에는 민생과 관계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생 현안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1야당 그리고 정말 180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나 병원 갔다 올게 15일 동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민생의 주요 현안들이 지금 다 언제 다루어질지 모르는데 15일 정도 자리를 비우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께 병명이라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뭐 네. 말 못할 뭔가에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또 국민들 네.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에는 항상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항상 놔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뭐 물론 제 개인의 지나친 추측이다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얼른 또 이재명 대표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또 오시고 또 실제로 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이후에 아이고 건강 얼른 회복하시라 그런 덕담을 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얼른 회복해서 뭐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예. 네. 지금 그리고요, 여기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의대 교수들 다 지금 휴진하고 한다고 하고 해서 서울대 지금 그 우리 외래했던 사람들 다 캔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큰 병원? 그리고 병실을 잡는다는 게 정말 응급 환자가 아니면 너무나 힘든 예, 일이에요. 예.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요, 중환자가 아니면 병실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그리고 말씀이 그 수술을 말씀인 거죠. 하고 나서도요, 예. 빠르게 퇴원을 시켜야 예, 되는 예. 분위기예요. 예, 예. 입원실 잡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하늘의 예. 별 따기만큼 어려운 예,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요,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도 병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예,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15일 정도 병원에서 있을 수 있다, 병실을 네. 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응급 환자 한 명이 병실을 차지 못하는 예. 이런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 지금 우리 댓글에 네. 줄리 마리아님 요사이 시술이면 하루 정도 길어야 이틀 정도면 끝납니다. 일주일씩 입원은 아주 중한 병이든가 아니면 재판 지연 수작질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주 한 주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인숙님 이재명 급성 암이 걸렸나 당대표는 공인인데 어디 아프다는 것도 비밀이라니 어이가 없네 이런 말씀했고요. 아 여기 우리 솔담님 야 역시 특검은 특검으로 받아쳐라. 서울대병원 특검하라. 거의 뭐 진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이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 진짜 정말 세상이 코미디가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김동민님 건강 회복해서 빨리 감옥 가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있고요. 네 우리 김희수님 김미수 대변인 요즘 패널 중 최고입니다. 너무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오늘 또 목요일의 남자 또 이 우리 김민수 대변인 오시니까 얼굴이 환한 것처럼 오늘 5월 9일 날씨도 환한 것 같습니다. 또 조국 제명이 범죄자 보내려다니 날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보자 솔담님 암도 3일이면 퇴원합니다. 솔담님이나 그 줄리 마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 쪽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의 설명처럼 무슨 수술하는 게 아니고 시술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지금 의정 갈등으로 사실상 일반 진료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씩이나 서울대병원에 그냥 당일로 입원한다? 야 정말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제 주변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명은 제 고등학교 친구고요. 또 한 명은 이게 제가 좀 이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지금 암이 걸렸는데도 진료 예약 자체가 7월에 잡혀 있어요. 예, 예. 이거 5월부터 예약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진료 예약 자체가 2달 후에 잡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암도 아니고 밝힐 수 없는 시술 정도의 사건인데 내가 입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지금 장기간 2주 입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파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진료 예약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맞아요. 예.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내가 2주나 쉴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 병원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번 절차에 있어서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라라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특검 뭐 얘기가 나올 이럴 생각이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문을 풀어주는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호캉스 간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은 정진상, 왼팔은 김영이 누굽니까?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실 옆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석으로 2심에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또 풀려났다라는데 죄명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김 부원장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난 우리 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죠? 앞으로도 나오실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또 남욱으로부터 그 서로 공모해서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겨서 나오겠다라고 할 때 그 경선 자금 명목으로 통합 8억 4,7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받아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 제가 기억하기에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때도 보석으로 허가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증인들하고 입 맞추고 삭삭삭 이게 밝혀져 가지고 구속됐던데 항소심에서 법원이 석방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참 그래요. 정진상이도 지금 풀려났고 이게 뭐 김영희도 풀려났고 만나지 말라고 안 만나는 겁니까? 대포폰 있고 다른 사람 폰 이용하면은 그거 못 만나겠습니까? 난 정말 지금 참 이 나라가 민주당에서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장악한 권력들을 이용해서 내가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석방까지 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 같은 경우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장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것도 이재명 당대표의 오른팔, 왼팔, 1, 2위 서열을 다툴 정도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과 김용 같은 사람들, 이 최측근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우리가 이게 스토리를 좀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이 돼요. 그죠? 그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행보들은 지금 경기도지사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군가는 여기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까지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핵심에 분명히 김용도 들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사건들이 대장동, 백현동, 네, 등등의 이 개발 사업이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 김용 등의 최측근들이 봤었을 때는 모든 길은 대장동으로 통한다. 그렇죠. 예, 대정동에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미래들을 설계해낼 그렇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의 네. 최종적인 길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 지금 뭐 전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용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혐의를 받았던 거는 정치자금법 8억 4천이죠. 네, 그리고 이제 뇌물 1억 7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1심에서 확정을 받았던 거는 8억 4천 정치자금 중에서 6억 정도가 인정되는 것 같다. 그리고 뇌물 1억 7천 중에서 7천 정도가 인정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6억 7천만 원이 확정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구속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구속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구속 중인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항소를 넘어가면서 거꾸로 지금 가석방을 해주는 네,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근데 가석방 사유가 이래요. 이게 뭐 가석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가석방이죠. 네, 가석방 할 만한 보석인 네, 거죠. 보석이죠. 보석.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상당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 1심에서 네, 보석 해줬더니만 증거 일멸일 수도 있어요. 증인들한테 야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이런 증거가 발생해가지고 보석이 취소되고 구속됐고 실제로 그
증거인멸 했던 사람들도 처벌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슨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허가해 준다고 하면은 이 사법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이미 여기에 구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 수사를 하냐 마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냐 없냐예요. 그다음에 도주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주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이 도망도 가요. 아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이 사람들 내가 예. 봤을 때 해외로 해서 도망가는 거 준비했을 수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럴까요? 이 사람들 진짜 네. 아니 심지어 해외 도망가는 걸 넘어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못하라고. 이거를 지금 주위에 이재명 주위에 몇 명 죽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당하거나. 그죠? 예, 그리고 또는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근데 김용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게 정황들이 다 포착이 돼버린 증거가 다 거예요. 나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다시 아. 취소를 하고 구속시켜 놓은 사람인데 이번에 가석방을 시키면서 이것 좀 말이 나올지 알았나 봐요. 네. 말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위치 추적기도 달겠다. 그리고 전화 통화 못하게 하겠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 전화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한테 형님 저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 전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다 막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거꾸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댓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나라 망하게 한다. 사법부 개판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조국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실형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면은 이런 개판인 정치 상황이 마련됐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아닙니까? 네. 3부 요인인데 그 대법원장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얼마나 수많은 재판들을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에서. 근데 정말로 이것을 지금 너무나 작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재판이 이렇게까지 연기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하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 1년 안에 3심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심도 안 끝난 상태인 건 거예요. 지금 이거 2년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뒷목. 너무나 많은데 아우 뒷목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서 정말 정치적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자칫하면은 다음 대선에서 다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만에 하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건 결코 가만히 있어서 안 될 사건이다. 그리고 정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석해줄 사람이 아니다. 이미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보석을 해줬다는 것은 그때마저 못했던 증거인멸 하십시오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증거인멸 교사나 네. 다름없다는 네.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재판에 굉장히 이거를 정확한 재판을 못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진상이 나오면서 한 말이 굉장히 웃겨요. 갑자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하영 부지사도 그랬지만요. 지금 김용 같은 경우도 워딩들이 바뀝니다.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어차피 조작된 사건. 지금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지금 이하영 지사도 마찬가지였죠. 판결을 나도 네. 그거 개무시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그럼 지금 갑자기 당당해진 것은 본인들이 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금 이거 판세가 완전 바뀌었구나. 이대로라면 제가 그냥 이거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국민의힘 완전 짓밟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입법부만 장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탄핵 남발하고 있는 건 행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3부를 모두 다 우리가 장악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쯤이야. 다 털어낼 수 있어라는 지금 당당함이 보이는 구간들이에요. 독재를 꿈꾸는가 당신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보석을 구속했던 피고인의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라고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재판에 넘기면은 재판 절차가 되면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된 경우에는 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석방할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풀어주는데 1심에서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풀어줬더니만 김영희가 작년 5월 1일 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사건 관련자들하고 사바사바 만나고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위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인정돼 가지고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슨 사정의 변경이 있다라고 보석을 허가해 줍니까? 저는 제가 변호사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사안에서 보석 받아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미 지금 김용 같은 경우는 1심에서 5년 실형 5년 실형 5년을 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재심에서 보석 항소심. 네, 재심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지금 이것을 지금 갑자기 그 보석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그죠? 물론 뭐 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합니다만 이런 사람의 인권을 물론 보호해 줘야지. 그렇지만 인권 보호, 적법 절차 보장과 어떤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의 어떤 그 정의를 세우는 것 이거를 서로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권 보호라는 것만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미 그 재판하는 와중에서 풀려나니까 보석 조건을 개무시하고 자기 증인들한테 위증교사했던 사람을 풀어주고 정진상이도 마찬가지다. 보석해줬더니만 지 마음대로 딴 데 뚫레 가가지고 그거 밝혀졌는데도 보석 취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준이 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그리고 같아요. 여기 하나만 더. 예. 지금 여기 김용 같은 경우에 구속 만료일이요. 멀리 남아 있지도 않아요. 다음 달 2일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빼냈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거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거 내피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내피셜을 활용하세요. 추측하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김용 지금 다음 달 2일이면 원래 구속 만료일이에요. 근데 지금 왜 빼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 당대표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을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에 없는 혐의들을 만들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면서까지 지금 막 조작에 맞아요.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달 2일이면 끽해봤자 우리가 지금 20일 정도만 기다리면 안 그래도 나올 사람이다. 근데 20일 동안 뭐가 급해서 지금 김용을 빼내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왜 이재명 당대표는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자, 뭐 영화적 네. 상상력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참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대변인 생활 1년 넘게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비토한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정말로 힘 합쳐서 민주당과 지금 싸우지 못하면요. 앞으로는 싸울 기회가 되지도 않을 수도. 그리고 또 싸울 수 있는 체급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에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남았고 전당대회도 남았지만은 다 같이 힘 모으셔야 됩니다. 힘 모아서 민주당이 지금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 빠르게 밝혀내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계속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에 한두 명이 목소리를 내서는 절대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A영김님 또 병원에서 꽁짝꽁짝 모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의견을 주셨고 너와 나님도 김용하고 이재명이가 콩짝콩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티얼스님 고구마 100개 먹고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는데 우리가 멜콩 TV가 시원한 멸치 국물에 우려낸 콩나물로 속 시원하게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계속 청취해 주시고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짝짝짝짝짝 우리 한님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그 리수님 국힘은 있으다만한 허수아비들 하면서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또 상상화님 어리버리 국민의힘 지도부 그래서 한동훈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참 그래요. 그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또 모아야 됩니다. 또 지혜를 모으고 아까 김 대변인 말씀처럼 영화적 상상력 그런 어떤 그
상상력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진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모의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이런 노력 정말 정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 김민수 대변인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숙님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참 이재명은 서울대병원에 호캉스 가고 참 이 김영도 호캉스 가는 겁니까? 이게요 사실 민주당이요 이때까지 싸우는 패턴을 보면 제가 이게 개별수식 선정선동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정말로 상황이 급해진다 선거에서 질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창작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한 건 뭐냐면요. 추리하라는 거예요. 추리해야지 한 단계 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요. 신문에 사건이 터져야 대응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빨리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날 언론보다 늦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빠르게 추리를 해야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지 짚어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추리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 여기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쫓아가기만 바빠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예측하고 움직여야 예측하고 된다.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미리 경고장을 날려서 위축 그럼요. 효과를 노려야 된다. 이런 그리고 얘기인 지금 거죠. 여기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요 서울대병원 입원한다라고 하면 이거 누군가는 정말로 여기에 면회가 누구누구가 일어나는지 원래 병실에 면회도 잘 안 돼요. 네, 근데 면회가 누구누가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이거 명확하게 다 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 김용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말로 전화 통화 같은 건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김용의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인들의 통화까지도 다 검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통화 내역까지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럼 이건 정말로 증거 인멸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선제적 대응 또 이런 한 번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와 이런 오른팔 왼팔이 지금 다 밖에서 쿵짝쿵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상상력 을 발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